우리가 이제 전자유도인데 이 전자유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변압기입니다. 즉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바로 변압기입니다. 보시면요, 제가 한번 변압기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 장치가 바로 변압기입니다. 전자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요게 철심이고요. 이 철심에 제가 뭐를 감을 거냐,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철심에 코일을 감는 겁니다. 예. 이렇게 철심을 감습니다. 그럼 요건 철심이고 요게 바로 뭐냐면은 코일입니다. 예. 우리가 전력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기기인데 뭐 기기 하시는 분한테 또 한번 배우실 거야. 예, 잘 보시면요, 요게 철심이고 요게 바로 뭐냐, 코일입니다. 지금 전자유도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요게 바로 철심이고 양쪽에 제가 뭐를 감았냐면은 코일을 감은 겁니다. 그럼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게 변압기예요. 그럼 요거는 동일한 철심에 양쪽에 뭐를 코일을 감은 겁니다. 이때 이 코일과 이 코일은 상관없는 코일, 전혀 정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시 말해서 철심은 같은 철심이지 양쪽에 전혀 상관없는 코일이 지근지근 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코일과 요 코일인데 요걸 제가 편의상 1차 코일이라고 부르고 요걸 제가 편의상 2차 코일이라고 잡겠습니다. 제가 어느 쪽을? 1쪽을 제가 1차, 2쪽을 2차. 그래서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인데 이때 1차 측과 2차 측을 기준 잡을 때는 전원측 1차 측이고 부하측 2차 측입니다. 뭐 그것은 나중에 배우시고요. 우선 저는 이제 하나의 철심의 양쪽에 코일이 감기인데 이 코일과 이 코일이 전혀 상관없는 남남의 코일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럼 저는 편의상 이쪽을 1차, 이쪽을 제가 2차로 잡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만? 1차에만. 어디에만? 1차에만 제가 뭐를 갖다 거냐면은 전압을 겁니다. 어디에? 1차에만 전압을 건 거지 2차에는 제가 아무 짓도 안 한 겁니다. 그냥. 그럼 제가 요 1차에 뭐를 갖다 거냐면은 이렇게 전압을 갖다 겁니다. 그럼 1차니까 제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V1이다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 1차에만 이렇게 전압을 갖다 걸었던, 1차에만 제가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요 1차 측에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이 전류가 흘러서 어디 들어가냐면은 코일이 들어갑니다.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에서 뭘 만드는 거야? 자석을 만드는 거고요. 이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석의 일부는 자기 자신의 코일을 끊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이 철심을 따라서 이렇게 어느 쪽을 2차 측 코일을 이렇게 뭐가 돼요? 끊게 됩니다. 그럼 파란 것은, 이 파란 자석은 어디에서? 1차 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이죠. 그럼 1차 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이 2차 측 코일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코일이잖아요. 그럼 코일이라는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 코일이라는 성질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코일의 독특한 성질은, 코일이라는 것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1차 측에 의해서 나오는 자석이 2차 측을 끊었잖아요. 그럼 원래 2차 측 코일은 원래 자석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1차 측에 의해서 나오는 자석이 2차 측 코일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코일이라는 것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처음 상태라는 것은 자석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1차 측에서 나오는 요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어떤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전력 끝나면 그 다음에 기기인데 기기에서는 또 공식이 약간 좀 달라요. 다른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 배우고 저는 지금 자기학이니까 자기학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자유도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럼 전자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1차 측에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전류가 흐르고요. 이 전류가 코일에 들어갔더니 여기에서 자석을 만든 거야.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석의 일부가 2차 측 코일을 끊음으로써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 자석이라는 것은 1차 측에 의해서 나오는 자석이 맞죠? 그럼 1차 측에서 나오는 자석이 2차 측 코일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코일이라는 것은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처음 상태라는 것은 이 자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어떤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것을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야? 코일에서 발생한 기전력이 바로 유기기전력, 역기전력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계에 들어가시면은 이 코일에서 발생한 유기기전력이 뭐와 똑같냐면은 요 2차 측에 걸리는 전압과 똑같습니다. 근데 100% 똑같은 게 아니라 99.9%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 얼마? 똑같다 해가지고 눈에다 뭘 찍어요? 점점점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판매된 변압기 공식 보면 유기기전력은 2는 요 놈과 같다라고 돼 있지만 100% 같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요게 유기기전력이고요. 요게 단자전압이라고 표시하면은 이렇게 하면 뭐야? 같다가 되죠. 위에 점을 찍으면 뭐야? 거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계에 들어가면 변압기 할 때 두 개는 같다라고 하는데 100%가 아니라 점점 거의 같다라고 표시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학이니까 뭐 거기까지 우리가 손들 필요는 없고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거예요. 네. 우리가 할 것은 자기학에서 할 건 요것만 하면 됩니다. 뭘 하냐면 지금 요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어떤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유기기전력 2라는 것은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유기기전력 2라는 것은 뭐 해로 하신 분은 배웠을 겁니다. 유기절 2라는 것은 바로 뭐냐? L의 뭐가 되시는 거야? dT분의 뭐가 되고 di가 되고 또는 코일의 가무 본수를 뭘 한다면 N을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고 N의 뭐가 돼? N의 뭐가 되냐면은 dT분의 바로 d 뭐가 돼요? 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유기역기전력이라는 것은 요 자석을 죽이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어떤 힘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반대 방향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다 뭘 붙여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은 요만큼이 됩니다. 이 공식 갖고 문제를 푼 게 바로 10장입니다. 10장은 이 공식 하나면 끝나요. 이거 풀 겁니다, 이제. 여기에 바로 중요한 공식이죠. 10장 문제는 요 놈 갖고 푼 문제들이 다 10장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유기기전력인데 어디에서? 코일에서 발생한 유기기전력은 여기에 돼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플레밍의 무슨 법칙 배웠어요? 플레밍의 왼손만 아니라 모두 배웠어요. 오른손도 배웠습니다. 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뭘 알고자 할 때 이걸 쓴다 그랬어요?